순자산 지니계수. 이름부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하나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양극화됐는지를 보여줍니다. 2017년에는 0.584였습니다. 2025년 지금은 0.625입니다. 숫자만 보면 별로 안 변한 것 같죠? 그런데 이 0.04포인트 차이가 대한민국 가계 자산 격차가 역사상 가장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은행이 직접 보고서를 냈습니다. 복합 양극화라는 무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공인회계사가 이 숫자들을 하나씩 쉽게 풀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니계수가 뭔지부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지니계수란 한 나라의 부가 얼마나 골고루 분배됐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0에 가까우면 모두가 똑같이 가진 상태입니다. 1에 가까우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상태입니다. 완전 평등이 0, 완전 불평등이 1입니다. 우리나라 순자산 지니계수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2012년 0.617, 2017년 0.584 이때가 가장 평등했던 시기입니다. 2025년 0.625,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2025년까지 8년 동안 격차가 급격히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동산 가격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왜 격차가 벌어질까요? 수식으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의 자산 기존 자산 집값 상승분. 집이 없는 사람의 자산은 기존 자산 집값 상승분 없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집값이 30% 올랐습니다. 이 사람 자산은 13억 원이 됐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3억 원이 늘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전세금 5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30% 오르는 동안 전세금도 같이 오릅니다. 이 사람은 자산이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세금을 더 마련해야 합니다. 같은 30%라는 숫자인데 한쪽은 부자가 되고 한쪽은 가난해집니다. 이것이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가장 큰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세대 간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주로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을까요? 고연령층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산 형성 시기는 부동산 보유 시작 시점. 부동산을 일찍 산 세대는 가격 상승의 모든 구간을 누렸습니다. 지금 막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 세대는 이미 다 오른 가격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산의 세대 간 양극화가 구조화됐다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이제 정말 충격적인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자산과 소득 모두 최하위 1분위인 가구를 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가난한 10%입니다. 이 안에서 20대와 30대 청년 비중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2020년 7.9%, 2025년 15.2%, 5년 만에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수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청년 빈곤층 비중 증가율은 15.2-7.9 나누기 7.9 곱하기 100은 약 92% 증가. 가장 가난한 계층 안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92%나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의 대부분이 은퇴한 고령층이었습니다. 지금은 청년들이 그 자리를 빠르게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주택 청년층이 밀려난다는 기사 제목의 근거입니다. 이제 자산 격차만이 아니라 소득 격차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지니계수를 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소득 격차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갑자기 반등했습니다. 3년 만에 반등입니다. 왜 갑자기 다시 벌어졌을까요? 원인이 있습니다. 특정 업종에서만 임금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반도체와 IT 업종은 임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종은 임금 상승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업종별 임금 격차 IT 반도체 업종 임금 증가율 마이너스 일반 제조 서비스업 임금 증가율. 이 격차가 갑자기 커지면서 전체 소득 지니계수가 반등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은은 K자형 성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알파벳 K처럼 한쪽은 위로 올라가고 한쪽은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입니다. 자산 격차와 소득 격차가 동시에 벌어지는 상황. 한국은행은 이것을 복합 양극화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복합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둘 중 하나만 문제였다면 지금은 둘 다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무서울까요? 자산이 없는 사람은 소득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 격차까지 벌어지면 따라갈 방법조차 사라집니다. 부동산 사다리도 끊기고 월급 사다리도 끊기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한국은행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경제 전체가 망가진다고 경고합니다. 수식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발견입니다.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2년 뒤 총요소 생산성이 0.16% 하락한다. 총요소 생산성이란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 경제의 종합 실력 점수입니다. 이 숫자가 왜 떨어질까요? 이유를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 부자들이 자산을 더 많이 가지면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 자산에 돈이 더 몰립니다. 2단계 생산적인 곳, 즉 기업 투자나 창업에 들어가야 할 돈이 줄어듭니다. 3단계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수식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산 점유율 상승 1%포인트 2년 후 생산성 마이너스 0.16%.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이 5%포인트 오른다면 2년 후 생산성은 약 0.8% 하락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것이 단순히 부러운 문제가 아니라 나라 경제 전체의 실력을 깎아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소비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소비 성향이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소비 성향이란 번 돈 중에 얼마를 쓰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저소득층과 청년층은 소비 성향이 높습니다. 번 돈을 거의 다 씁니다. 고소득층은 소비 성향이 낮습니다. 번 돈의 일부를 저축이나 투자로 돌립니다. 이게 양극화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수식으로 보겠습니다. 전체 경제의 소비 저소득층, 소비 고소득층, 소비. 저소득층 소비는 저소득층 소득 곱하기 높은 소비 성향.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여력이 줄어들면 이 항목이 통째로 줄어듭니다. 고소득층은 돈이 많아도 소비 성향이 낮으니 그 돈이 전부 소비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의 내수, 즉 국내 소비 활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요? 한국은행이 제시한 두 가지 방향을 보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중심의 가계 자산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가계 자산은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이걸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 자산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둘째, 생산적 부문으로 가계 자금을 유도해야 합니다. 기업 투자 혁신 산업에 돈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추가로 산업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IT 산업의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를 키우고 조선 방산, 원전 같은 BIT 핵심 산업에도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반 시민, 특히 청년들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가 시사하는 바를 회계사 관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만 바라보지 마세요. 진위계수가 올라간 핵심 이유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자산 형성 기회가 제한된 청년이라면 주식, ETF, 연금저축 같은 금융자산으로 자산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소득 격차에 대응하려면 산업을 선택하세요. 지금 소득 진위계수가 반등한 이유가 IT 반도체 업종 임금 폭등입니다.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할 때 산업 구조의 흐름을 고려하는 것도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셋째, 일찍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산 형성 시기가 늦어질수록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해서 적은 돈이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격차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순자산 진위계수가 2017년 0.584에서 2025년 0.625로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핵심 원인입니다. 최하위 자산소득 계층에서 청년 비중이 2020년 7.9%에서 2025년 15.2%로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소득 격차도 2024년부터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IT 반도체 업종 임금 폭등이 원인입니다. 자산과 소득 격차가 동시에 벌어지는 복합 양극화 상황입니다. 상위 10% 자산 점유율이 1%포인트 오르면 2년 뒤 경제 전체 생산성이 0.16% 떨어집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문제입니다. 부동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찍 그리고 분산된 방식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전략이
지금 시대에 더 중요해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